집값을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했다고들 했는데 집값은 오히려 안 떨어졌다는 게 팩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증감률 평균은 7월 한 달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다시 반등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이 많이 움츠러들었었고 일부에서는 집값이 하반기에 하락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 놀라운 변화가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난주부터 시그널이 있다고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반등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를 너무 오르니까 타깃으로 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했다. 6억 이상 대출이 안 되게 했으니까 거기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마포하고 성동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용성, 강, 그죠? 광진구, 강동구까지 거기가 타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목동도 일부 타격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 주를 보니까 거기 마용성, 광, 그죠? 이쪽이 보세요.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동안에 타격을 많이 받았던 곳들이 빨갛게 달아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리얼망고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한 주의 변화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 주 동안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시장의 흐름이 크고 묵직해요.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한참 동안 그쪽 방향으로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난 몇 주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대출 규제를 언제 했습니까? 6월 27일에 했죠. 6월 27일에 했는데 그러면 6월 28일부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6월 28일부터 자, 그러면 언제 대출 규제 이후부터 보면 여기가 이제 6월 30일이에요. 첫 대출 규제 이후에는 여전히 서울이 핫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색깔이 어때요? 연해지기 시작했죠? 연해지기 시작해갖고 지난주에 이 정도까지 아주 많이 연해졌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요 마용성, 광강, 용산까지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제 상승폭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다가 이번 주에 반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난주 라이브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라이브 때 서울의 호가가 반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호가가 일주일 지나니까 한국 부동산 눈에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숫자로 한번 볼게요. 숫자로. 자, 여러분. 그 주간 상승률이라는 게 있죠. 주간 상승률이라는 게 있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는 뭐예요? 지수는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쭉 선으로 보여주는 거고, 주간 증감률이 있죠, 증감률. 지난주보다 얼마 올랐다, 이거는 뭐냐면, 그 변화량을 보여주는 거죠, 변화량.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수가 지수가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속도를 보여주는 게 증감률인 거죠. 우리 미분하면 증감률이 속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지수가 오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안 빠르냐가 증감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감률이 계속 올라가면 점점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 이게 파란색이 뭐냐면 매매라는 거죠. 매매 증감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피크를 치고 그 627 대출 규제를 때려맞고 이렇게 쑥쑥 밑으로 증감률이 계속 줄어들다가 이번 주에 드디어 여기서 반등을 했다는 거야. 반등을. 이게 한번 반등하면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반등하면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반등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27 대출 규제가 6개월이 갈 거다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하락론자들은 뭐 마이너스 20%될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의외로 빨리 끝날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 달 조금 지나자마자부터 다시 서울이
평균적으로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반등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 매매 증감률인데 매매 증감률 자 보세요. 매매 증감률인데 그 보면 상위권이 어디냐면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양천구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강남, 서초, 송파는 여전히 상위권에 있고 그 다음에 성동, 광진, 용산, 양천 이런 데가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강남, 서초, 송파 빼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전체적으로 그 오름 상승폭을 이렇게 반등시키는 요인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포하고 성동 이런 데가 마포, 성동 이런 데가 627 대출 규제 영향에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 그게 빠르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그애들이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망고맵을 보시면 여기에 그 망고맵도 나오지만 매매 증감률이 있거든요. 매매 증감률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송파가 1등이 아니고 여기 매매 증감률에 매매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난주에 매매 증감률 대비 이번 주 매매 증감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동구는 0.33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에 0.33을 1등으로 기록했는데 지난주 대비 0.11 올랐던 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동구는 지난주에 0.22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0.33이 올랐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매매 변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뭐냐면 서울에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진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승폭이 커진 데.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든 게 다들 이제 평균적으로 이만큼 올랐다, 이렇게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상승률이 줄어들던 게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그게 한 달 조금 지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보통 6개월 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매우 빠르게 서울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일단 빠르게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더 커진 데 상위권이 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마용성, 광강, 그 다음에 서대문구 이런 순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자, 호가를 봤더니 제가 지난주에 이 호가가 지난주 대비 호가가 올랐냐 내렸냐를 보여주는 거죠. 호가의 증감률을 보여주는 건데 627 대출 규제 맞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난주에 살짝 반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는 망고쌤의 호가 데이터보다 한 주 정도 후행하는 걸로 지금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가도 여전히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서울 전체의 호가예요. 서울 전체 호가. 서울 전체가 지지난주부터 반등을 해왔고 그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다. 2주째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마용성, 광강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동구의 호가 상승률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지금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곳들 5곳 마용성, 광강의 호가 상승률이에요. 보면 지지난주에 호가 증감률이 제로였는데 지난주부터 올라서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에는 폭을 키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5개 구가 주춤하다가 다시 힘을 받고 올라가니까 서울 전체 평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뭐죠?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 강남 집값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하다라는 게 지난주에 제가 브리핑해드린 뉴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필수제는요, 필수제고 서울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적어요. 그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지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시는 분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다,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파시는 분들도 내가 굳이 급하지 않은데 비싸게 팔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내가 집을 팔면 또 집을 사야 돼. 그래서 우리 집을 싸게 팔면 다른 집을 또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호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 집이 남아 넘치고 이러면 급하니까 집을 팔겠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지금 서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가격도
반등했고, 호가는 한 주 더 먼저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 심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매매 수급이라 그러죠? 매매 수급. 매수 문의가 많아요? 매도 문의가 많아요? 이 이야기인데, 자, 부동산에서 그 서울 한국부동산원에 제휴되어 있는 부동산에 일주일 동안 매수 문의 전화가 많았는지, 매도 문의 전화가 많았는지를 설문을 하고 그 설문 결과를 데이터로 만든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게 100이 넘으면 매수 문의가 많고, 100이 안 되면 매도 문의가 많은 건데,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보시면 104.96까지 갔던 것이 쭉 떨어지다가 7월 28일을 기점으로 99.63이었는데, 이번 주에 100.10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 문의가 매도 문의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심리도, 호가도, 그리고 매매 증감률도 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 비중 한번 볼게요. 거래 비중은 뭐죠? 7월 달 거래 비중이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7월 달에 그 상승을, 반등을 주도했던 데가 어디라고? 마용성 광강이라고 했어요. 자, 실제로 어딘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오렌지색이 뭐냐면, 오렌지색이 7월 달 거래 비중이에요. 이렇게 된 건 뭐냐면, 5, 6, 7 지나면서 계속 이 구는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그래서 강남구는 거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강남구가 서울 전체로 보면은 매매 거래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가 강동구예요, 강동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6월 대비 7월 줄었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동작구거든요, 동작구. 동작구도 많이 줄었고, 자, 그 다음에 마포구도 많이 줄었고, 서대문구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성동구도 많이 줄었어요. 방금 제가 이번 주 반등을 주도했다는 동네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뭔 소리냐면, 627 대출 규제 이후에 7월 한 달 동안, 지금 8월이에요,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이 아까 말씀드린 마용성 관광, 이런 데가 대부분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들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 호가 조정 이후에 호가도 상승했고 거래량도 따라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8월 달이 중요합니다. 8월 달. 그래서 8월 달에는 얘네들이 다시 호가 비중이 늘어날 건지 안 늘어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보시면, 자, 여기는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강동, 광진, 동장, 마포, 서대문, 성동, 거래 비중이 급감했던 그 6개 보시면, 서울, 여기 보시면 서울 전체 거래량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보라색이 7월 거래량이에요. 7월 거래량. 7월 거래량이 5월 거래량이랑 비슷하게 정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동, 광진, 동장, 마포, 서대문, 성동은 걔네들만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7월 거래 비중이 5월달 대비해서 훅 내려오고 있죠? 여기는 붙어 있는데, 서울 평균은 붙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야? 얘네들이 5명이서 그 상승폭 하락을 주도했다는 거지. 주도했는데, 이번 주부터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일단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몇 주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서울 반등폭이 더 커질지 작아질지를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와가지고 모두가 쫄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울 매도자들은 호가를 낮추지 않았고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서서히 매도 문의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B급지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급지들이 얼마나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하는지는 차차 몇 주 더 지켜보면 되겠다. 자, 결국 뭐냐?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했다고들 다 이야기했고 강력한 규제라고 했는데 집값은 오히려 안 떨어졌다는 게 팩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증감률 평균은 7월 한 달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자, 결국 이 대출 규제는 가격을 내린 게 아니라 상승의 폭을 조금 줄였을 뿐이다. 그것마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반등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